안녕하세요. PMIG 이보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불안전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수행하는 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중에 하나가 분석 데이터셋에 포함된 불안전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전 케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불안전 케이스를 적절히 다룬다면 분석 결과의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안전 케이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불안전 케이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전 케이스 분석에 활용될 반품 프로세스 사례에 나타나는 종료 액티비티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불안전 케이스에 포함된 분석이 문제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전 케이스를 제거하지 않고 분석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론 강의와 마찬가지로 3권의 책들을 참고하여 본 강의의 내용이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안전 케이스는 프로세스의 시작 또는 종료 부분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빠진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수행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에 케이스 1은 시작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빠져서 불안전 케이스가 됩니다. 케이스 5는 종료 부분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빠져서 불안전 케이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10은 시작과 종료 부분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불안전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전 케이스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전 데이터 추출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데이터 추출 방식 때문에 시작이나 종료 액티비티가 빠진 불안전 케이스가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전 케이스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도입한 최초 시점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일부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전 케이스가 여러분의 데이터셋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프로세스의 수행이 멈춘 일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 가입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가입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멈출 수 있습니다. 또는 판매 프로세스에서 견적을 요청한 고객이 더 이상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에 수행이 멈춘 케이스를 중도 포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도 포기 케이스에 대한 분석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의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불안전 케이스 분석에 활용되는 반품 프로세스 데이터셋을 디스코에 가져와서 프로세스 맵을 발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 맵에서 종료 지점으로 향하는 2개의 화살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더 컴플릿 액티비티가 수행된 이후에 333개의 케이스가 종료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반품 신청의 완료를 의미하는 오더 컴플릿은 적절한 완료 액티비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인보이스 모디파이 액티비티가 수행된 이후에 종료 지점으로 향하는 20개의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즉 송장을 수정한 다음에는 다른 액티비티의 수행이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20개의 케이스가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액티비티를 완료 액티비티로 가지고 있지만 이 액티비티는 적절한 완료 액티비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안전 케이스가 포함된 데이터셋에 대한 프로세스 맵의 시작과 종료 액티비티가 실제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셋에 나타나는 시작과 종료 지점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가끔 데이터셋에 나타나는 시작과 종료 액티비티들 중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작과 종료 액티비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포함된 불안전 케이스가 잘못된 시작과 종료 액티비티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전 케이스가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은 실제 발생했던 것을 보여줘야 되므로 추출된 데이터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안전 케이스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데이터가 1번과 2번의 이유로 불완전 케이스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데이터가 추출되는 방식 때문에 불완전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추출되는 방식 때문에 시작과 종료 지점이 빠진 불완전 케이스는 실제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완전 케이스를 포함한 분석 데이터셋과 실제 프로세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완전 케이스가 포함되면 실제 프로세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베리언트가 데이터셋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 케이스의 포함은 베리언트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둘째, 앞에서 보신 것처럼 프로세스 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모디파이드 액티비티가 실제 종료 액티비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맵에서는 이 액티비티가 종료 액티비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시작된 불완전 케이스의 수행 기간과 수행 단계 수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완전 케이스의 포함은 성과 정보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이런 이유로 분석팀은 일반적으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한 다음에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불완전 케이스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분리 검증과 같은 컴플라이언스 질문에 답할 때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에서 준수되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규칙이 있다면 이 규칙은 온전하게 완료된 케이스뿐만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불완전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포기된 케이스 분석과 같은 일부 분석 질문의 경우에는 불완전 케이스 자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완료 케이스가 어떤 곳에 멈추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미완료 상태였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완전 케이스를 제거하고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완전 케이스 제거할 때 남은 케이스들이 여전히 분석 대상 프로세스를 대표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 케이스 제거 후 남은 케이스가 분석 대상 프로세스를 대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데이터 추출 단계로 되돌아가서 데이터 추출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불완전 케이스 자체가 분석에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완전 케이스도 컴플라이언스 관련 분석이나 중도 포기 분석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불완전 케이스 분석에 관한 실습 내용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